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행복 한돈에서 산 3가지 돼지고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차슈가 될 삼겹살이고요. 이것은 돼지 다짐육입니다. 다짐육을 쓰면 육수를 빨리 우릴 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돼지 비계 조각입니다. 비계를 과연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생닭도 등장합니다. 뼈를 발라낸 팩을 사도 되는데요. 손질된 제품보다는 생닭이 훨씬 쌉니다. 간단히 가위로 닭다리를 잘라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닭고기, 비계로 오늘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물을 붓고 끓이는데요. 끓어오르자마자 더러운 거품이 막 떠오릅니다. 한번 걷어내고 나면 다시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끓이면서 1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멘도코로 쿠루리라는 미소라멘 식당이 있는데요. 本当に美味しいラーメンベスト30 라면 마니아들을 대거 양성시켰던 이 레전드 다큐에서 무려 전국 1위 라면으로 선정된 초초초 전설의 맛집이에요. 중식 화구에서 웍을 돌리는 조리법과 진득해 보이는 국물이 일반 미소라멘과는 확실히 다르죠. 이 맛이 궁금해서 일본 유튜브를 떠돌다가 아주 멋진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 라멘집 주인께서 쿠루리의 맛을 재현하려고 몇 년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납득할 만한 것이 나왔다 고 올린 영상이에요. 전국 1위의 맛과 몇 년을 연구한 레시피. 오랜만에 요리를 당장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멘도로코 쿠루리는 현재 가게 이름을 바꾸고 매운 미소 라멘으로 주력 메뉴도 바꿨다네요. 육수가 끓여지는 동안 미소 페이스트를 만들 거예요. 먼저 마늘을 다져서 계량했고요. 생강은 치즈 그라인더로 갈면 가장 곱게 만들어집니다. 팬에 버터를 넣습니다. 일단 라멘에 버터가 들어가는 것부터 느낌이 오죠.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고 볶으면 벌써부터 향이 난리 납니다. 일본 요리의 기본인 간장과 미림을 넣어서 맛의 뼈대를 잡았고요. 이것은 아지노모토, MSG 조상님이죠. 노골적으로 넣어버리고요. 이걸로도 부족한 건지 굴소스까지 들어갑니다. 감당할 수 없이 매혹적인 향을 만끽하며 볼에 따로 덜어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소가 등장합니다. 왼쪽은 적된장, 아와세고요. 오른쪽은 백된장, 고시고우주입니다. 적된장, 백된장 검색하면 1kg의 최저가 4,000원이에요. 한국 된장 1kg에 8,000원대거든요. 반값이라 의외로 부담이 없었네요. 적된장 아와세는 약간 매콤하고 달큰한 게 입에 감겨요. 그래서 약간 쌈장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백된장 고시고우지는 백색은 아니고 누런색이에요. 콩 본연의 맛과 발효의 느낌이 진해서 좀 달달한 된장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서 향을 폭발시키고 굵게 간 후추를 넣어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것은 산초입니다. 화자오라고도 부르죠. 마라탕의 얼얼한 맛이 여기서 나와요. 일식에도 종종 쓰더라고요. 산초가루 검색하면 2,000원대부터 제품이 있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맛이라 약간만 들어갑니다. 겁나 섞어줍니다. 와, 근데 이거 향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미소 페이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차슈 양념 국물입니다. 이건 필수 요소만 있어서 되게 쉬워요. 설탕, 청주, 미림, 진간장, 일본 요리의 정이와도 같은 4가지 재료를 넣고 알코올이 날아가게 한번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1시간이 지났고 육수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삼겹살을 꺼내서 급한 차슈부터 처리할게요. 지퍼락에 바로 집어넣었고요. 이것은 제가 미리 삶아둔 계란입니다. 딱 7분만 삶은 반숙이에요. 이것도 같이 넣을게요. 아까 끓여놓은 차슈 양념 국물을 붓는데 이렇게 비닐을 물에 담가서 밀착하게 만들면 적은 양념으로도 잠긴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이대로 40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이제 육수를 걸러내야죠. 채 위에 키친타올까지 올린 뒤 육수를 부어버립니다. 일본 요리 영상 보면 페이퍼 타올을 되게 많이 써요. 타올 덕분에 부스러기조차 없게 잘 걸러집니다. 오늘 요리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수행할 차례인데요. 돼지 비계를 따로 건져서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방 덩어리들을 육수 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따로 먹으려고 육수에 꼽사리 끼운 거였습니다. 돼지의 비계 중 가장 맛있는 부위가 등 쪽 지방이래요. 일본어로 등지, 세아브라라고 합니다. 등 비계를 잘게 으깨서 이렇게 병으로 팔기도 하고요. 아예 세아브라 라멘이라고 비계 라멘 장르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육식인조차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충격적인 비주얼이죠. 일본에서는 이 세아브라를 쉽게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등쪽 비계만 상품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돼지 비계를 사봤고요. 과연 좋은 맛이 나는지 도전적으로 으깨보고 있습니다. 세아브라는 50분만 삶으면 다 으스러뜨릴 수 있던데 제가 산 비계는 더 단단한 부위인 건지 추가로 30분을 더 삶고 나서야 이 정도 으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야매 세아브라를 완성했습니다. 대파는 흰 부분을 살짝 갈라서 속에 녹색 심을 빼냅니다. 면으로 펼치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채를 썰 수 있죠. 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빠지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참깨인데요. 전국 1등 라멘 맛의 킥이 바로 참깨라고 합니다. 저처럼 절구를 써도 되고 믹서를 써도 되고 가능한 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됩니다. 40분이 지난 차슈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가 될까 했는데 나름 색이 잘 배었더라고요. 오늘 삼겹살은 워낙 얇아서 그냥 세로로 썰면 태가 안 나요. 두께에서 반을 갈라버리는 방법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두툼함은 있어야 육식인의 차슈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육수, 미소 페이스트, 세아브라, 고명, 차슈까지 라멘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얼른 모든 재료를 합체하고 담아내 보겠습니다. 미소라멘 함께 보시죠.
미소라멘 먹어보겠습니다. 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국물의 이 농도 보세요. 이 녹진한 느낌 느껴지시죠? 국물의 점도는 거의 그 콩국수. 정말 녹진하고 고소하고 산술상으로는 느끼해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느끼할까요? 차슈도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구워진 느낌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갈 텐데. 이 두꺼운 차슈가 지금 그냥 입모양대로 잘린 거 보이시죠? 차슈는 또 그 간장에 절이지 않았습니까? 된장과는 다른 또 산뜻한 매력으로 탁 들어오네요. 와, 이건 사기지. 솔직히 말해서 라멘집 가면 미소라면을 고르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본 미소라면이 10그릇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맛 때문에 입맛을 배려놨어요. 남은 여생도 미소라면 못 먹습니다. 이건 된장 맛도 아니고 참깨 맛도 아니고 채소 맛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료를 넣었는데 어쩜 이렇게 한 길로 쫙 단일화가 됐죠? 어떻게? 정말 신기하네요. 압도적으로 고소하고 녹진하고요. 면과 면 사이에 완전히 침투할 만큼 진한 맛이 살아있고요. 이번 요리하면서 기름을 얼마나 많이 넣었습니까? 버터 넣었지, 참기름 넣었지. 무엇보다 돼지 비계를 빻아가지고 넣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질 정도로 미소의 고소함이 다른 친구들을 모두 압도하고 리더십 있게 싹 감싸서 몰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일반 가게들처럼 실력 있게 빻지 못해서 알갱이가 보이니까 비계가 있는지 아는 거지, 과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별로 기름지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위에 올렸던 대파와 라유, 이 기능이 엄청납니다. 약간 남아있는 느끼함마저 잡아내는 것이 고추기름이고요. 고추기름도 기름이잖아. 거기에 이 채소들이 아삭아삭해서 이 식감을 보충을 합니다. 제가 촬영하느라 약간 불었기 때문에 국물이 좀 더 줄었을 수는 있는데 오리지널 영상 봐도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국물 마시는 그런 라면은 아니더라고요. 이 진득함이 장점인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얼른 면을 건져 먹고 한 번 더 먹어야겠습니다. 즉석밥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밥이 맞아요. 어쨌든 미소도 된장 아닙니까? 콩으로 만든 거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밥을 부르네요. 면도 맛있었지만 가져야 됩니다. 뜨거운 밥으로. 아우,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아이고야, 이거 미쳤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한 가지, 바로 일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가야 됩니다. 갓김치입니다. 갓으로 가야지. 아, 14도짜리 술을 그냥 물처럼 먹게 되네. 황당하리만치 맛있네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피니쉬. 정말 라멘은 육식인을 실망시키지 않네요. 가게에서 파는 것 그거보다 더 맛있는 맛이고요. 고소한 감칠맛, 매콤한 맛, 이 세 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엮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소한 맛은 당연히 이제 디저트류나 뭐 너츠 이런 요리로 고소한 거를 먹어본 건 있죠. 근데 이런 식사형 음식에서 이 정도 고소함을 느낀 건 생전 처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소함을 다 모아놓은 듯한 맛이에요. 고소함의 엑스포, 고소함의 박람회입니다. 일본 요리하면 짠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생각보다 짜거나 달지 않아요. 다시마, 갓소부시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미소와 돼지에서 끌어올린 수준 높은 감칠맛, 거기에 미원도 조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맛있죠. 제가 지금까지 라면을 3부작으로 쇼유, 돈코츠, 오늘 미소까지 3가지 했는데 솔직히 육식인의 기준으로 돈코츠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폄하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육식인이 아닌 사람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더 맛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지방의 활용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까 이 지방을 빻고 있을 때 이건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기름져서 역할 것이다, 입이 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흠잡을 데 없는 맛이었습니다. 된장에 익숙해진 한국인의 입맛에 특히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밥하고 갓김치 바로 이어간 거 보면 느끼실 수 있겠죠. 야,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요리긴 한데 만약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신다면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만약 주말에 한다면 주말 내내 행복하실 거예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쇼유, 돈코츠, 미소까지 라멘 3편 모두 꿈결같이 행복하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 미소 맛에 크게 감동해서 다양한 라멘을 두루두루 만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지로나 이에키 같은 육식 타입은 이미 거의 파악하고 있거든요. 좀 더 특별한 요리로서, 섬세한 미식으로서 인지도와 별개로 가치 있는 라멘 타입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99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